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마치 넓은 강 속의 한 방울 물처럼 오래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 내가 8살이 되었을 때 로드아일랜드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대학을 가기 전까지 계속 살았다. 대부분의 기억은 로드아일랜드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뇌의 다락방 같은 곳에는 훨씬 어렸을 때 살았던 여러 집들의 조각들이 남아있다. 이 기억들 대부분은 흐릿하고 의미 없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집 뒤뜰에서 다른 소년을 쫓아다닌 것, 펜실베이니아에서 빌린 아파트 뒤에 개울에 뗏목을 띄우려고 시도한 것 등, 하지만 유독 하나의 기억만은 어제 일어난 것처럼 유리처럼 선명하게 남아있다. 가끔은 그의 봄에 알았던 김병으로 인한 생생한 꿈이 아닌지 의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게 현실이었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는 메인주 뉴비냐드 인구 643명의 번화가 바로 밖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 세 가족이 사기에는 너무나도 큰 집이었다. 우리가 거기서 산 5개월 동안 보지 못한 방들도 여럿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공간 낭비였지만 아버지 직장에서 통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시 시중에 나와 있던 유일한 집이었다. 5살 생일 부모님만 참석한 다음 날 나는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의사는 단핵구증이라고 진단했고 이는 최소 3주 동안은 격렬한 놀이를 금하고 열이 계속 난다는 뜻이었다.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우리는 펜실베이니아로 이사하기 위해 짐을 싸는 중이었고 대부분의 물건은 이미 박스에 포장된 상태라 내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하루에 여러 번 진저 에일과 책을 가져다 주셨다. 그게 앞으로 몇 주 동안 나의 유일한 오락이 될 운명이었다. 지루함은 항상 곁에 도사리며 추악한 머리를 들고 내 불행을 가중시키려 했다. 미스터 와이드마우스를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단핵구증 진단을 받고 약 일주일 후였던 것 같다. 그 작은 생물체에 대한 첫 기억은 그에게 이름이 있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는 입이 커서 미스터 와이드마우스라고 부르라고 했다. 사실 그의 몸에 비해 모든 것이 컸다. 머리, 눈, 삐뚤어진 귀 하지만 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컸다. 너 퍼비 인형 같은데 내가 말하자 그는 내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미스터 와이드마우스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퍼비가 뭐야?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 알잖아. 장난감. 큰 귀 달린 작은 로봇. 쓰다듬고 먹이를 줄 수 있어. 진짜 애완동물처럼. 아, 그는 다시 책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런 건 필요 없어. 진짜 친구를 사귀는 것과는 다르거든. 어머니가 나를 확인하러 올 때마다 미스터 와이드마우스는 사라졌다. 내 침대 밑에 숨었어. 나중에 그는 설명했다. 내 부모님이 날 보면 우리가 더 이상 놀지 못하게 할까봐 걱정이야. 처음 며칠 동안 우리는 별로 하는 일이 없었다. 미스터 와이드마우스는 내 책들을 보며 그 안의 이야기와 그림에 매료되었다. 그를 만난 지 34일째 되는 아침, 그는 크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새로운 게임을 가져왔어. 그는 말했다. 엄마가 널 확인하고 가야 시작할 수 있어. 비밀 게임이거든. 어머니가 평소처럼 책과 소다를 가져다주고 간 후 미스터 와이드마우스는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내 손을 잡았다. 이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가자. 그는 말했다. 나는 처음에 거절했다. 부모님의 허락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스터 와이드마우스는 계속해서 날 흔들었다. 결국 나는 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 방에는 가구도 벽지도 없었다. 유일한 특징은 문 맞은편에 있는 창문뿐이었다. 미스터 와이드마우스는 재빨리 창문으로 달려가 단단히 밀어 열었다. 그리고는 밖을 내다보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언덕 위에 지어진 집의 2층에 있었지만 각도 때문에 낙하 높이는 2층보다 훨씬 더 높았다. 나는 여기서 가상놀이를 좋아해. 미스터 와이드마우스가 설명했다. 이 창문 아래에 크고 부드러운 트램펄린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뛰어내리는 거야. 충분히 상상하면 깃털처럼 다시 튀어오를 수 있어. 너도 해봐. 5살짜리 매우 조그만한 어린이였던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가능성을 고민하는 동안 약간의 회의감이 스쳤다. 너무 높아. 내가 말하자.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야. 낮으면 그냥 진짜 트램폴린에서 뛰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
나는 공중을 떨어지다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닿아 다시 창문까지 튀어오르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생각이 이겼다. 다음에 할게. 나는 말했다. 나는 도저히 저 아래에 트램폴린이 있다는 상상을 못하겠어. 다칠 수도 있고. 미스터 와이드마우스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지만 화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너 마음대로 해! 그는 말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침대 밑에서 쥐처럼 조용히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스터 와이드마우스는 작은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제주넘기를 가르쳐 주고 싶어. 그는 말했다.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왔어. 상자 안을 들여다보니 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부모님이 죽이실 거야. 나는 소리쳤다.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칼을 내 방에 가져온 것에 경악했다. 이걸 우리 엄마나 아빠가 보는 순간 나는 적어도 1년은 외출 금지당할 거라고. 미스터 와이드마우스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걸로 제주넘기 하면 재밌어. 한번 해봐. 나는 상자를 밀어냈다. 못해. 큰일 나. 칼을 공중에 던지는 건 위험해. 미스터 와이드마우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그는 칼 상자를 가져가 침대 밑으로 들어갔고 하루 종일 거기 있었다. 나는 그가 얼마나 자주 내 밑에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 후로 나는 잠을 자는데 문제가 생겼다. 미스터 와이드마우스는 종종 밤에 나를 깨우며 창문 아래에 진짜 트램폴린을 놓았다고 말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크고 부드러운 트램폴린이라고 했다. 나는 항상 거절하고 다시 잠들려고 했지만 그는 계속 졸랐다. 때로는 이른 아침까지 내 곁에 머물며 뛰어내리라고 부추겼다. 그는 더 이상 함께 놀기 재미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혼자 산책을 하고 와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셨다. 오랫동안 방에 갇혀 지낸 후 신선한 공기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다. 기쁜 마음에 운동화를 신고 뒷마당으로 나갔고 얼굴에 닿는 햇살을 간절히 원했다. 미스터 와이드마우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는 말했다. 내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는지 그는 이어 말했다. 안전해. 약속해. 나는 그를 따라 집 뒤 숲속으로 이어지는 사슴길 시작점까지 갔다. 이건 중요한 길이야. 그는 설명했다. 너랑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많이 데려갔어. 준비가 되면 이 길을 따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지.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언젠가 데려가고 싶어.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그 길 끝에 어떤 장소가 있을지 궁금해했다. 미스터 와이드마우스를 만난 지 2주 후 마지막 짐까지 이삿짐 트럭에 실렸다. 곧 펜실베이니아로 가는 긴 운전 동안 아버지 옆 트럭 운전석에 앉을 예정이었다. 미스터 와이드마우스에게 이별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5살이었던 나조차도 그의 의도가 내게 이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떠나는 걸 비밀로 하기로 했다. 새벽 4시 아버지와 나는 트럭 안에 있었다. 아버지는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6팩을 연달아 마시며 잠과 싸우셨다. 다음 날 점심까지 펜실베이니아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쉬질 못한 것이다. 2일 동안 운전을 하며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보다는 풀타임 마라톤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이셨다. 너무 이른가? 아버지가 약간의 동정을 담아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에 머리를 기대었다. 해가 뜨기 전에 잠시라도 자고 싶었다. 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에 올라왔다. 이번이 마지막 이사다. 아들아, 약속한다. 계속 이사 다니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내가 곧 승진하면 우리 가족은 한 동네에 정착할 수 있고 너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차도를 빠져나갈 때 나는 눈을 떴다. 미스터 와이드마우스의 실루엣이 내 침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트럭이 본도로 진입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다가 한 손에는 스테이크 나이프를 들고 처량하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몇 년 후 나는 뉴비냐드를 다시 찾았다. 우리 집이 있던 땅은 기초만 남아 있었고 우리 가족이 떠난 지 몇 년 후 건물이 불타 없어졌다고 했다. 호기심에 미스터 와이드마우스가 보여준 사슴길을 따라갔다. 어느 나무 뒤에서 그가 뛰어나와 나를 깜짝 놀라게 할 것 같은 예감도 들었지만 미스터 와이드마우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집과 함께 불타서 사라진 것 같았다. 그 길은 뉴비냐드 기념 묘지에서 끝났다. 나는 많은 묘비들이 아이들의 것임을 알아차렸다.